두 분 생각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로 개인들을 인파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김서준 대표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대응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자체가 일종의 부족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이런 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민주주의 종말을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다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정보의 버블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세상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과 오해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희망론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치의 문제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최근 들어 더 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냐에 대한 제 생각은 사회가 초연결로 되는 만큼 사람들끼리 초합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툴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완전 왕정일 때는 뭐 정치라는 건 애초에 이제 시민들의 것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에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직접 토론을 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도시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영국에서 정착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아놓고 모든 것들을 그 대표자들에게 맡겨놓는 방식이 현재까지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뼈대인데 여기서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속도 그리고 개별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나 그런 변화의 갈증들을 이 대의민주주의 4년에서 5년 한 번 하는 투표의 그 간극이 지금 메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기반 기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항상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4, 5년에 한 번씩 모든 것들을 대의로 맡겨놓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정치의 주체들, 정치인들이 과연 그러면 자기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최근에 뭐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조작 관련된 걸로 또 이제 큰 정치인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나쁜 판결을 받고 계신 사건이 있는데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 플랫폼 자체가 거기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보장해주는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뭐 가짜 아이디를 만들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법은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미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금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옥소폴리틱스라고 하는 저희도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날마다 하나씩 정치 성향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사적으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O, 세모 X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쭉 쌓이면서 내가 이제 여권 혹은 야권, 진보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스펙트럼에 위치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제한된 개별 건에 대해서 혹은 그 입법안을 추진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MBTI 테스트처럼 5개의 동물 부족으로 나눠서 재밌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각각의 부족의 아이콘을 붙인 채로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이버 댓글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나와 다른 부족이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건설적이고 입체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실험이 다양하게 정치 분야에 확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러니까 윤리를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 플랫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 대출 플랫폼 중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컴파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면 이 가상의 블록체인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대출을 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약간씩의 스탁옵션 같은 이 토큰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생겼고요. 말하자면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예금 대출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의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정책, 이자율 바꾸는 것들을 그냥 폐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주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팅을 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시스템에 반영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컴파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예치 금액의 성장 속도가 그 어떤 핀테크 기반의 은행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참여자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를 시키는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할 때 정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기업 플랫폼의 의사결정 구조도 더 투명해지고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저희들은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